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두 분만 마스크를 쓰시고. 네, 아니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사실 제 얼굴이 차라리 가린 게 나아가지고. 아하, 풀 메이크업이 아니라서. 네, 쓰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마기꾼이어가지고. 저는 여기 두 개 다 가려야 되겠네요. 그냥 위아래로 상하로. 눈은 안 가릴래요? 이 친구는 그냥 불안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좀 못 믿어온가 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마스크 지금 바꿨다고 자랑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이번에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펄럭. 아주 고운 숨결만 들리는. 네.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넘어서 여름 느낌? 더워요 이제. 맞아요. 네, 햇빛이 아주 따사롭고. 벚꽃놀이 갔다 왔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못 갔습니다. 벚꽃이 피었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번 올해는. 맞아요,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벚꽃 거기서 봤어요. 골 때리는 외박 가가지고. 아, 네. 어디로 갔다 왔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충남 예산으로 다녀왔고 예산. 거기 가는 길에 잠깐 벚꽃이 막 이렇게 피었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잠깐 구경했었어요. 충남 예산이면은 뭐가 유명하죠? 인삼? 뭐죠? 예산? 그래서 막 그때 사과, 토마토 주시던데요? 아, 토마토. 네. 토마토가 우리 과일인가요? 모르겠다. 네. 예산이 잘 안 가네요. 뭐야? 예산이 안 나온다는 거 해야 되겠죠? 예산이 잘 안 가네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나옵니다. 몇 명 갔어요? 저희 다 아나콘다만 갔고 근데 이제 중간에 저는 막 일하러 가고 오고 또 다른 친구는 방송 끝나고 합류하고 이래서 이제 근데 마치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오겠네요? 아니요, 저 가는 거 다 나와요. 저 가는 거 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리얼리티구나. 몇 명 언니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고 저랑 윤주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현 감독님도 오셨어요? 아니요, 감독님은 안 오셨어요. 윤주가 누구죠? 그 노이어 골키퍼. 골키퍼. 아, 그 뒤늦게 합류한. 네, 그 친구는 또 이제 야구 방송이 있어가지고 늦게 오고 맞아. 저는 TV. 네. 그렇죠. 그 저는 이제 팔뉴스가 있어서 중간에 잠깐 빠지고 약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골킥으로 골을 넣었던. 네. 아, 맞아요. 뭐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축구 돈시님이 K리그 중계방송 제작은 프로축구연맹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KBO와는 달라서 중계에 대해 자유로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중파나 공중파 스포츠 채널 중계도 없는데 유료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보는 것과 돈 내고 보는 건 다르니까요. 근데 돈 내고 보면 좀 더 질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질 높아져야죠. 뉴미디어로 보는 거는 유료화로 바뀐다라고 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완벽한 유료화까지는 아닌 거죠. 유로화요? 유료화. 루블화는 어떤가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TV로 보는 것도 다 돈 내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영국은 이렇게 그 중계하는 펍에 써놓잖아요. 그렇죠. 펍에 우리 이제 스카이 스포츠 나온다고 써놓고 막 이런 본 것 같은데. 중계 질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중계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이긴 하죠. 아직은 K리그는. 그렇죠. 죄송스럽지만 지상판 아직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경기 정도. 5월 8일에 하죠. 네, 강원과 울산의 경기 네. 중계를 합니다. 토끼 오이님이요. 헐, 내년부터는 K리그 라이브 무료로 볼 수 없다니. 배뚠뚠님 중계하는 것만 챙겨보지만 뚠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중이고 쿠팡 플레이는 볼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는데 아쉽네요. TVN 스포츠였나요? 다음 달 개국하고 축구 중계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하나 골 때리는 외박 춤추는 선공개 영상 잘 봤어요. 어딘지는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선공개에서 이미 충남 예산 공개를 바로 했더라고요. 또 주하나 코맹맹이 오늘도 축덕숙덕 잘 보고 갑니다. 춤췄어요? 그게 릴스라고 요새 그 틱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에 올라온 거야? 뭐 유튜브인데 이거를 저희 팀에 이제 은경 언니가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티저로 쓸 줄은 몰랐는데. 이걸 춤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춤이라고 하는 거죠. 춤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래시몹 같기도 근데 하고. 저희가 또 계속 보시다 보면 막 장기자랑하고 이래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네요. 약간 외박보다는 MT 느낌에 가까운 것 같네요. 맞아요. MT 느낌. 뭐 같은 학과 느낌으로 같은 느낌도 있고.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저런 예능은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재밌었겠네요. 기대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네. 재밌었으면 네, 보는 제가 사람도 재밌었으면 재밌겠죠. 됐죠 뭐. 템레이님, 아챔은 현지 적응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더위 플러스 습도 문제가 아무래도 컸겠죠? 그리고 소위 손낙골은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카운터장인 사기적인 결정력을 가진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나가면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니까 라인을 부담 없이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샘코님, 지금이야 좀 벌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득점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였죠. 그리고 PL 최초로 3년 연속인가요? 좀 힘들지만 더블더블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득점왕과 PL 최초의 3년 연속 더블더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시스트 몇 개죠? 6개입니다. 6개. 리그 예. 17골, 17골에 6도움. 네. 더블 더블은 쉽지는 좀 않겠네요. 남은 경기를 감안해 보면. 네, 5경기 남아 있는 음. 상황인데요. 일단 더블 더블보다 저는 20골이 좀 넘었으면 그렇죠.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가치를 따져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득점왕에 더 당연히 그 비중을 두는데 가능성 말고 어느 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득점왕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이렇게 쭉 남는 거잖아요. 그 해 최고의 득점 많이 하는 선수. 근데 리그 더블 더블 같은 거는 찾아보는 사람들이 보는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더블 더블은 농구 용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치를 따지면 저는 득점왕에 더 높은 가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입니다. 얼마 전 이랜드 FC 잔디 이슈 관련 문의 드리고 나서 요즘 홈구장과 연고지의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축구장 컨디션과 연고지 관련 선수들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팬들은 경기장에서 선수와 경기를 보고 타 종목 대비 연고지 연계성이 낮은 팀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디 문제를 보다 보니 타 종목처럼 안 되면 연고지 이전 등 조치는 무리인 걸까요? 예를 들어서 모 야구단은 새 경기장 때문에 협회에서 연고지 이전까지 얘기해 모 농구단은 연고지에서 새 구장 지으라는 얘기 때문에 구단 애로사항 부각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그동안 포항, 전남 등 몇 개의 전용구장을 빼면 모두 해당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주체로 관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타 종목과 비교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나 선수, 관중, 연고지 등 고려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연고지 이전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축구는 연고지 이전에 따른 후폭풍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2부의 김포FC 보니까 연고지 정착도 고려해서 구장도 아담한데 마케팅과 잔디 등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는데요. 몇몇 구단을 보면 지자체에 끌려가는 건지 아님 적은 운영으로 큰 효율을 보려고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패널분들 및 기자님들의 심도 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 부탁합니다. 하성룡 기자. 아니, 질문대로 잔디 문제로 연고지 이전 등을 추진한다라는 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탐대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잔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지금 계속 몇 년 새에 불거지고 있는 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지어진 월드컵 경기장들이 지금 그 안에 기본 토양들이 한 2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많이 썩었죠. 썩으면서 이게 잔디들이 뿌리를 많이 내리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많이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고 많이 흙을 뒤엎고 다시 까는 상황이고 최근 한 지난해부터 또 잔디 환경 연구소 그런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으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이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연고지 이전 제가 수탐대실이라고 한 얘기는 연고지 이전 사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예전에 1화가 뭐 처음 예전에 서울에도 있었고 하지만 대표적인 게 천안에서 이제 성남으로 온 거. 그다음에 60 SK가 이제 부천에서 제주로 간 거. 그 전에 안양 LG가 이제 서울로 온 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각각의 다 사연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옮겼던 게 이제 제주. SK가 부천에서 제주로 갔는데 그때가 2006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서포터스도 그렇고 붉은 악마들도 단체로 들고 일어났었어요.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약간 배신이다 이런 느낌,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오히려 다른 팀들에게는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지역 연구 마케팅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연고지의 이 팬들이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끈끈하게 이렇게 같이 팀과 하나가 되어야 이게 팀이 이끌어가지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지역 연고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다 팀들이 이제 끈끈해졌죠 많이. 그래서 그런 팬들을 등지고 이런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연고지를 이전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좀 너무 소탐대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 K리그 선배도 기억하시겠지만 83년 출범한 이후 한 10몇 년 동안은 그때는 지역 순회 돌아다니면서 리사이클이었죠. 순회였을까요? 그때는 연맹이 지정을 했죠. 예. 뭐 서울 몇 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을 줄여야 되니까 너넨 일로 가. 막 이렇게 막 분산시키고 그때 막 정신 없었죠. 연고지가 그때는. 연고지 개념은 있었는데 지방을 돌면서 경기를 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렇죠. 한 군데서 하기도 하고 중립 경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약간 뭐 초창기니까 그때는 사실 연고지 투어 다니는 느낌. 예, 연고지 그렇죠. 의식이 이제 야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이제 연고지가 아까 하성룡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막 연고지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연고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드러나기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안양 저는 뭐 부천이 제주 간 것도 그랬지만 그거보다는 안양이 서울 온 게 가장 아직까지도 그 앙금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꼬리표처럼 항상 붙는 그 별명이 있죠. 네. 북쪽에 그렇죠. 안양 FC 안양 FC라는 구단이 또 생기면서 더 뭐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제주도 부천 FC 그 숫자 있잖아요. 198 뭐 있죠 하여간. 그래서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네. 그래서 FA컵에서 한번 맞붙은 적도 그렇죠.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나름 다 모르겠어요. 안양 LG가 서울로 온 거는 그때 이름까지 물론 이제 제주도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제주가 그때 부천 SK가 제주로 갈 때는 약간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SK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K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었다.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해서 좀 더 그 함께 하면은 좀 더 그 일체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유가 좀 있긴 했었죠. 여기에도 반발하실 분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연고지 문화가 더 정착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유스 시스템도 옛날에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막 울산 현대고 선수들이 울산을 다 가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저기 광주도 그런 사례가 이제 늘어나니까 뭐 야구에 못지않게 그런 또 고교 축구가 또 활성화되면서. 그럼 지금이야 뭐 울산, 포항, 전북 이런 팀들은 연고, 뭐 수원도 마찬가지고. 저 메탄이들 막 있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포인트를 되게 잘 얘기해 줬는데 그 연고 지역 연고와 이게 유대 관계가 더 형성된 게 유스팀이에요. 바로 유스팀이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 지역에 뭐 12세, 15세, 18세 유스팀을 둬야지 되는 프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유스를 둬야지만 프로 승인이 돼요. 라이센스가요. 그러면서 그 지역 민들 뭐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역과 팀이 그쵸. 유대 관계가 더 쌓이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저도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팬들도 그렇고 한참 예전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그때는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없었지만 삼성이라고 부르는 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네. 그럼요. 그렇죠. 울산 현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 지역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 연고 의식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죠. 2002년 월드컵 앞두고. 그렇죠. 부천 FC 1995네요. 1995가 아마 니폰미시 감독이 있던 시절이었던가. 그러니까 얼핏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부천의 유공의 전성기 시절이었겠죠. 95년 창단 창단해랑은 다른 건가요? 창단해가 아니죠. 유공이 한참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가 온 게 2000년이 넘었죠. 제주로 간 게 우리 왜 이렇게 다 모르죠? 선생님이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적어는 왔는데요. 2006년입니다. 2006년이에요. 그래서 95년이 아마 부천 FC의 전성기로 여겨지는 제 기억으로는 니폼니시 감독 있던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만든 그러니까 붙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신부 있는 거 끝났습니까? 네. 신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도가 심했죠. 자, 그러면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니가 가라 16강 조 1위 없는 기현상 K리그. K리그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헤매고 있죠. 네, 많이 헤매고 있죠. 힘든가 봐요. 여러 네. 가지로. 아무래도 그 더운 곳에서 3일에 한 번씩 경기하고 근데 경기 일정이 진짜 좀 빡빡하고 빡빡해요. 너무 많아요. 그 네. 경기가. 근데 사실 이제 또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게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우리만 물론 엄청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위에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 때 하려고 안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K리그 4개 팀들이 가 있는 나라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 이렇게 세 곳에서 이제 모여서 버블로 조별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울산 같은 케이스를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워낙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동남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 30도 중반에 습도가 엄청 높은 상태예요. 엄청 더울 때죠. 네, 덥기 엄청- 시작할 때죠. 그리고 그때 경기 어떻게 해?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지는 게 여기는 거의 뭐 봄 날씨 초봄이었는데 가버렸으니까. 땡볕에 경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땡볕은 안 해봤잖아요. 해봤어. 실내에서만 하지 실내가 않았나요? 더 해봤어요. 아이고 했구나. 와 힘들더라고요. 땡볕에 하면 진짜 어질어질하죠. 네. 네. 그런 날씨적인 여건도 있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쪽 홈팀들의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커요. 그러네. 이게 좀 어마어마하죠.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게 할 계속 정도로. 쌓이는 거죠. 홈팀 어드밴티지가.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네. 우리는 헤매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저 그래서 울산 팀하고 직접 제가 물어봐서 어느 상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울산이 지금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장 두 곳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음? 한 경기장 이름이 술탄이고 하나가 리킨이라고 부른대요. 현지에서 리킨 경기장인데 링키파크. 두 군데 경기장 상태가 스타디움 상태가 확연히 다르대요. 술탄은 최신식 시설로 월드컵 급이래요. 경기장에다가 네. 잔디도 울산 문수구장이랑 비슷할 정도로 잔디 상태가 엄청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리킨이란 구장은 우리가 아는 이른바 중동 떡잔디. 떡잔디. 이거 꽃 피는 잔디 있어요. 그렇죠. 잔디에서 꽃이 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올라와요 잔디들이 막. 화해하시나 봐요 그 구단주가. 약간 냉이나 이렇게 숙해야 될 것 같은. 키우네 그 정도면 잔디 그냥 툭툭 자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K리그 잔디들은 약간 얇은 잔디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그 얇은 잔디들인데 중동 떡잔디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떡잎들이 넓어요. 넓어가지고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걸리죠 막. 공을 위에서 이렇게 던져 보면은 그 우리나라 옆으로 잔디랑 이거랑 튀는 방향도 높이도 다르구나. 달라. 약간 떡졌다라는 느낌에다가 그 질퍽거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 한번 하면은 잔디가 이렇게 튀는구나 이렇게. 잔디가 떼어져서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 군데 경기장인데 홈팀인 조호르는 한 군데만 쓰죠. 6경기를 그 좋은 경기장에서만 합니다. 술탄데 있잖아요. 술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팀이랑만 상대할 때만 거기 딱 한 술탄, 번 하는 그렇죠. 거고 다른 경기 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울산을 봤더니 그 조가 두 군데서 경기를 하는데 울산은 조호르를 상대할 때만 두 경기만 그 술탄 경기장에서 하고 다른 나머지 네 건 다. 경기를 여기 리킨이라는 데서 하는데 떡잔디에서. 훈련장조차도 이런 떡잔디에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조별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규정을 얘기한 게 경기장 적응 훈련을 딱 2번밖에 안 준다. 그것도 경기장별로 한 번씩. 그래서 1차전 첫 경기 열리기 전에 술탄 경기장에서 한 번 연습하고 그다음에 리킨 경기장에서 경기하기 전에 한 번 딱 연습하고 원래는 보통 경기 열리기 전날 공식 훈련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이 떡잔디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술탄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고도의 조호르가 수법이 들어가 경기를 있네요 할 지금. 때. 잔디 상태가 다르면 선수들이 신났어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신난 것 같아. 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올라가냐. 한번 판을 한번 짜보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홈 터세네요. 막 옛날에 우리나라 저 이란 원정 갔을 때 막 그거를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며칠 동안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힘들죠. 경기 시간도 조금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지금 라마단 기간 끝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라마단 기간 때문인지 홈팀 조호르의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고정이에요. 야. 라마단이 끝나고 저녁 먹고 경기하는 거죠. 아하. 그런데 상대 팀들은
한국 시간 기준 6시 했다가 8시 했다가 10시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라마단 근데 기간. 이거를 정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짜도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규정상으로 그런 거는 홈팀 아무래도 그 버블로 진행하다 보니까 홈팀에게 이점을 준 게 많이 있겠죠. 네. 이걸 그냥 다 홈 어드밴티지로 이게 받아들여줘야 돼? 규정에 안 넘어가게 이건 교묘하게 이제 매너의 문제이기 이용했겠죠. 때문에 어떻게 룰로 규정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매너가 없구나. 또 훈련장도 뭐 1시간 넘어 소신 있는 발언을.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정확히 알아봤더니 다행히 거리는 한 2-30분 거리긴 한데 경찰 에스코트 있어가지고 그건 한 15분 내에 20분 내에 간다고 하겠더라고요. 네, 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조호로 같은 팀은 자기네 클럽하우스에서 편히 생활하면서 경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결과만 보면 K리그가 참 정말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뒷배경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약간 지원도 이거는 뭐 근데 돈 문제이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표현하긴 그렇던데 같은 조에 있는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뛰었습니다. 그렇죠. 요리사까지 데려갔다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조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컬라룸푸르로 가서 밤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트럭에 짐 다 싣고 5-6시간 육로로 이동해서 조호로 도착을 했거든요. 선수들 갈 때부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던 건데. 와 5-6시간 육로로 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단은 일본의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통해서 조호로로 바로 왔고 또 그 금액을 일부를 일본 리그에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해요. 전 세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일본 J리그가 지금 돈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10년 동안 중계권료를 어마어마하게 2조 팔아가지고. 받으면서 각 팀들에게 많이 풀고 있거든요. 지금 쿠팡에서 안 주나? 우리도 중계 받았는데 뭐 쿠팡 배송을 전 세계로 뭐 안 되나? 새벽 배송이라도 어떻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로켓 배송 안 되나? 일본 J리그 우승 상금이 우리 K리그보다 6배입니다. 와.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J리그.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2군을 보내고 있는 광저우 구단조차도 전 세계를 보내더라고요. 전 세계로 선수들을 보내더라고요. 이번에 광저우도 보냈대. 네, 광저우도 그렇게 했대요. 뭐하나 K리그. 근데 이거는 뭐 돈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뭐 선택이 문제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부분은 또 어쩔 수 없고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쩔 수 홈에서 없는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는 힘겨운 여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여러 상황이 맞물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중국 팀들이 다 이게 밑을 깔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제일 최하위를 해주고 있고 예상 외에 그 동남아 국가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이 동아시아 팀들의 약간 그 치열한 수싸움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되게 중국 팀이 저는 변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중국 팀들이 다 2군 선수들을 내보내서 대량 실정을 하고 패배를 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쵸. 5대0, 6대0, 7대0 그러네요. 나오는 경기도 많은데 문제는 조 2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서아시아, 동아시아 나눠가지고 동아시아 5개 팀 중에 조 2위 상위 3개 팀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중국 팀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갈릴 다득점이 수 또 있구나. 갈릴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승점 다음이 뭐죠? 승자승이고요. 승자승이죠. 네, 승자승. 그 다음에 골득실인가요? 다득점. 네. 골득실 다득점. 맞대결 팀 간 승점, 득실, 다득점. 그러니까 승자승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못 그렇죠. 해놔서 동남아한테. 그렇죠. 혹시 이제 2위 팀이 그러니까 동남아랑 2차전에서 크게 이겨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이걸 지금 여기 16강을 걱정해야 경우의 되나. 수를 따지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주 앞에 지금 골대녀 경우의 수도 안 따지고 떨어졌는데. 맞아. 우리가 쿨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금 4경기 했잖아요. 네. 이제 2경기 남았죠. 2경기 남았는데 지금 1등이 한 명도 한 팀도 없습니다. 전북이 또 의외로 대구가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게 사실 네. K리그에서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건 그렇죠. 대구였는데 전남은 사실 2부 리그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고 그쵸. K리그 1부 리그에서는 대구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구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고 울산 전북은 전북이 살짝 불안합니다. 실망스럽죠. 그래도 전북은 뭐 괜찮은데 울산이 조르한테 졌잖아요 그때. 그죠? 조로한테 2대1로 어. 졌죠. 아니 뭐 지구 비기고 했죠. 아, 그래서 울산이
조호로와 2차전은 두 번째 대결은 아직 안 했나요? 안 했어요. 1차전을 졌죠. 1차전 2대1로. 2대1로 졌죠. 아니 그렇게 조우루가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어렵지. 전세기 타고 온 가와사키는 무패로 잘 1등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2승이 세 팀이나 되니까 네. 울산조에 쉽지가 않네요. 광저우 홍다가 완전히 4경기에서 21실점. 21실점이에요. 우리랑 체급이 다르네 체급이. 우리랑 해도 되겠네. 이거 무슨 자신감이죠? 이제 축구 당분간 안 한다고 막 지르시는 거 아니야? 막 던지고 있어. 우리도 떼약볕에서 해봤다고. 한국에서 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맞아. 토스에 좀 토스 좀 부리고. 근데 풋살장에서 해봤어? 맞아. 뭐 울산 얘기를 보면은 지금 뭐 16강 간당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울산이 광저우를 상대로 3대0, 5대0 승리를 했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괜찮게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팀에 비하면 많은 득점을 못했어요. 거기서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광저우라는 보약을 제대로 좀 울산이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두 경기를 통해서 울산이 여러 선수들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골맛을 보면서 많이 팀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3차전에서 광대를 3대 0으로 이겼을 당시에 코스타, 박주영, 윤일록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당연히 이제 울산 기가 막혔죠. 기막힌 발리슛이었죠. FC 서울에서 보던 그 골. 가슴이 약간 뜨거워지고 약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울산 입단 이후에 첫 골을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뽑아냈고 또 주목할 점은 이 마크 코스타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K리그 아직 데뷔 안 했을 거예요. 데뷔도 안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울산에 데뷔한 최전방 공격수인데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헝가리에서 1부 리그 25경기에서 한 11골 넣어서 득점 순위 3위 정도에 올라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와서 아챔 경기를 통해서 팀에 조금 더 리그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 선수가 왼발 기막힌 프리킥골을 넣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왼발 바코 그다음에 아마노준 이 코스타 선수까지 지금 왼발 스페셜리스트들이 되게 울산에 좀 많아진 상황. 코스타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가면은 리그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 박주영에다가 지금 잠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기간 동안에 아마노준 선수가 다리 다쳐서 못 나온 경기 있는데 그 선수 돌아오자마자 또 1골 1도움 공격 포인트 기록했고 좋은 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빡빡한 일정에서 광저우 경기가 뒤쪽에 3, 4라운드 광주 FC 아니거든요. 근데 심도 되지 않았을까. 남은 경기가 가와사키랑 이 경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경기가 가와사키를 잡아야 돼요. 그러네. 그렇죠. 가와사키가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제 지난 경기는 잘했지만 상대가 광저우였기 때문에 그걸로 뭐 올라왔다 이 평가하기는 전 좀 애매하고. 가와사키랑 처음 할 땐 점유율이 50대 50이었네. 1대1 무승부. 근데 슈팅 차이가 많이 났네요. 가와사키를 잡는다면 뭐 순탄하게 갈 수 있겠죠. 조르 2차전은 이기겠죠. 이기겠죠? 네. 1차전은 방심했어요. 완전히. 그렇죠. 네. 잔디 두 골 다 좀 어이없이 먹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짝 긴장하고 붙으면 아무리 홈터세를 부린다고 해도 울산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면 일단 가와사키전에서 최소한 지지는 않아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북은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죠. 전북. 저는 전북 경기를 보니까 그 지난 일요일 경기를 월요일 경기였네요. 호황안잘라이 경기를 봤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슈팅이 기억에 남지가 않고 이 문선민 선수가 골 넣은 것도 그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이었거든요. 워낙 이제 그 팀이랑 체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 뭐 전북에는 헤딩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 전에 뭐 구스타보도 있고 일류첸코도 있고 얼마나 헤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보면은 그 많던 코너킥 찬스에서도 못 살린 게 좀 아쉬운 게 들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 플레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다 할 슛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너무 경기를 보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슈팅을 만들지 못할 거면 잘 지키기라도 하든가. 해보니까 좀 지켜야겠다. 작심발언 작심발언. 좀 지켜보니까 지킬만 했나 차라리, 보죠. 물론 이제 한 골 선제골이 굉장히 좀 그렇게 이른 시간에 나왔고 하면 좀
한 골 더 넣으면 물론 2대0으로 리드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덥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강하다면 이렇게 차라리 지키기라도 잘했으면 승리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좀 더 작전을 잘 짰어야 된다. 수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슈팅 기회가 훨씬 더 막 그 상대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말은 공간을 많이 내주었다는 것인데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이렇게 막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적어도 무승부는 아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쩌다 전북이 이렇게 됐는지 주바페한테 지적을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근데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어요. 전북의 경기력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게 맞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 대회 출국하기 전부터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래 맞아. 전북은 그랬죠. 출국전 검사에서 홍정호, 구자룡, 김문환, 이용, 송범근, 구스타보가 양성 반응이 보여가지고 반쪽 전력으로 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홍정호 선수는 1차전 앞두고 다행히 복귀를 했고 김문환도 2차전 앞두고 복귀했고 했는데 송범근 골키퍼가 계속 못 나오다가 4차전에서 첫 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스타보도 늦게 나오다 그 양성 반응이 계속 나와서 늦게 출국을 했어요. 구스타보 선수 자체가 팀보다 훨씬 늦게 출국해가지고 3차전에 교체 출전하고 4차전에 나온 거 그런 거거든요. 그 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지금 이렇게 전북이 버티고 있던 거는 송범근 선수 대신 나선 골키퍼 이범수 골키퍼가 3경기 무실점으로 버텼어요. 네. 송범근 선수가 처음 나온 경기에 실점을 하긴 했는데 전북은 지금 약간 그 뒷문 공격력은 답답해져 있지만 지금 뒷문 수비 이런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력은 계속 이제 시간 지나면서 2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바로 뛰기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알죠? 네, 기침을 아주 얼마나 하는지. 아는 기출 문제가 많네요. 오늘 힘들더라고요. 나온 것들이. 대구가 의외로 우라와 레즈를 꺾으면서 그죠? 싱가포르 팀한테는 3대0으로 지고 일본 우라와 레즈한테는 이기고 그리고 2차전도 비겼기 때문에 우라와 레즈한테는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도 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또 대구는 또 남은 경기들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리고 또 졌던 그 라이언 시티와 경기가 남아 있어서 김도훈 감독이 대구는 정말 그 뭐 오승훈 골키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방들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이 최용훈 선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 조현우 선수가 대구를 떠나고 나서 그 대구 골키퍼 그러니까 대구의 골문을 지켜주는 그 자리에 좀 아쉬움이 몇 년간 있었는데 오승훈 골키퍼가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영입이 되면서 대구의 뒷문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이번에 아침에서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침에서 지금 경기마다 제가 간단하게 본 장면만 해도 슈퍼세이브 한 3개씩은 돼요. 오승 골키퍼가 지금 엄청 많이 막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힘들었던 게 정태욱 선수의 부재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봉사활동 하냐고 출국이 늦어졌어요. 그 시간이 부족한 거구나. 시간 안 되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출국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뒤늦게 해서 1차전에 결정하고 2차전도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3차전부터 이 선수가 선발로 나선 걸로 아마 그게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수비 중심을 잡아주는 게 크거든요. 정태욱 선수가. 이 선수가 골키퍼뿐만 아니라 정태욱 선수가 합류하면서 팀이 조금 수비적으로 단단해졌고 지금 세징야 선수가 못 뛰고 있습니다. 원래 ACL 나가기 전에도 다리 근육 부상으로 3경기 정도 리그 못 나왔었는데 가서 괜찮을 줄 알고 같이 나갔다가 훈련하다가 다시 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경기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세징야 없는 대구 에드가도 없잖아요. 에드가는 이미 시즌. 그러니까 세징야 없는 대구는 그냥 대구가 사라진 듯한 그렇죠. 대구의 그 자체인데. 그런데 에드가 대신 들어온 제카라는 선수가 지금 ACL에서 펄펄 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첫 경기 7대0 할 때 헤트트릭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4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어요. 이 선수가요. 네, 제카라는 선수가 나머지 3경기에서 1골 넣었다는 얘기네.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 했으니까. 좀 이렇게 포장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통계 그 이게 현혹되면 안 돼요. 구비리기 나옵니다. 헤트트릭 상대가 중국 그 이진, 이삼진 나온 3등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행복 축구 힐링 경기였죠. 근데 그다음 경기도 그다음에 라이언 시티한테 3대0으로 졌으니까 호랑이 사자한테 물렸죠.
그리고 대구에게는 이번 대회가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게 대구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팀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전력은 일본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라와는 뭐 일본의 전통적인 강호니까. 오늘 점유율도 많이 밀렸는데도 이겼어. 그렇죠. 점유율 축구. 대구 스타일이죠, 그게 또. 네. 네. 점유율 밀리면서 빠른 역습으로 나가는 그게 대구 스타일인데 2019년에는 일본 팀 상대로 2패. 그리고 지난해 조별리그 2패, 16강에서 패배해서 일본 팀 상대로 5연패를 하다가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거. 이거는 대구라는 팀 자체에 되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세징야도 없이. 그렇죠. 대구가 되게 세징야도 없이 단단해요. 세징야? 지금으로서는 남은 경기 다 이기면 대구가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대구가 보이는데? 지금 올라갈 수도 있죠. 우리 네. K리그 팀들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네. 보여요. 네. 일단 우라와 레즈를 잡아놓은 게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대구라는 올. 팀이 참 매력이 있어요. 되게 무너질 그렇죠. 듯 무너질 듯 하면서 끈끈하게 그러니까요. 나가는 색깔이 있고. 계속 특색이 있어. 네, 계속 객관적인 전력은 계속 약해지는데 근데 무너지질 않아. 네. 아나콘다 같아요. 역시 객관적 전력은 약한데 우리 경우의 수가 없어. 참 매력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우리 일단 어떻게든 승부차기까지는 가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놀러 가. 끝나고 시즌 끝나고. 제일 먼저 매력이 놀 땐 놀고. 네. 그리고 전남은 쉽지 않죠 지금. 그렇죠. 전남이 제일 가장 조금 힘든.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따는 티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FA컵에서. 맞아요. 그 대구를 꺾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골 결정력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리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리그에서도 경기당 한 골 이하로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경기도 한 골 이하네요. 그렇죠. 4경기 3골이니까. 네. 그래서 저기 그 카차라바라는 선수가 뭐 한 골을 동점골을 그때 골키퍼가 쳐낸 거를 해서 바로 붙잡골 넣어서 네. 동점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정영주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네요. 비판을 했죠. 정신력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선수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플라나라는 선수가 지금 결정력이 엄청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이 팀에서 지금 조별리그 하면서 제가 본 것만 다 5번의 결정적인 골 기회를 날렸거든요. 전남의 스털링이었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남의 가장 최강 공격수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외국인 선수. 누구예요? 저도 이름 까먹어가지고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봐야 되겠어. 이미 K리그에서 지금 저기 대전인데. 아니 저 부산에 있다가 전남으로 이적해서 재계약한 선수 있는데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네요. 끝나고 찾아보세요. 저도 전남이 좀 힘들다. 발로텔리. 이름이 발로텔리입니다. 이름이 발로텔리예요. 예. 그 세리머니 되게 웃기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발로텔리가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데 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게 골 결정력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전남이 있는 조는 태국의 빠툼이 네.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빠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태국의 빠툼이 굉장히 태국에서는 강팀이죠. 네. 전남을 2대0으로 이기고 현재 3승 1무 유일한 3승팀 같은데 아니고 요코하마가 3승이 있군요. 아무튼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녹음일 기준 오늘 또 밤에도 경기가 있고. 네. 근데 하고 와서 또 바로 막 어린이날 경기에 힘들겠다. 어린이날 있나요 바로? 어린이날 전경기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힘들겠다. 5월 7일 8일 그 주 주말에 쫙 있고요. 네, 거의 5월만 경기가 6경기, K리그 경기만 6경기라고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기도 그렇죠. 많네. 네. K리그 순위 싸움까지 하려면 많이 힘들겠네요. 네. 근데 그쵸.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덥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침에 참가한 팀들은 오늘 지금 녹음 기준으로 오늘 열리는 이제 FA컵에는 아직은 참가하지 않는데 그 다음 라운드부터 또 참가하게 되니까 경기 수는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죠. 선두권에 있는 팀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침 안 나가는. 그렇죠. 인천, 제주. 인천의 선두권은 오래 가겠다. 인천 지금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그다음 이슈는 제목 경기당 3.5골 넣었다가 유효슛 연계로.
토트넘의 무슨 일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네. 반면에 아스날이 잘 나가면서 지금 5위로 내려왔죠. 아스널이 맨유를 3대1로 잡으면서 이게 이상하게 그 아스날이 비틀비틀거리면서 3연패하면서 안 되나 싶었더니 첼시랑 맨유를 꺾으면서 또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요. 토트넘이 사실 뭐 잘하긴 잘했지만 토트넘의 힘으로만 올라왔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아스날이 많이 도와줬죠. 그렇죠. 많이 도와줬죠. 올라가세요. 하면서. 뭐 되게 멀리 보였잖아요. 4위가. 근데 어느 순간 4위까지 올라왔다가 이 결정적인 꼭 잡아야 되는 팀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꼭 그렇다. 맨유까지 해서 서로 사이하기 싫어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요. 네가 막 이런 등 떠밀도는 액션리스타가 아나콘다에게 진 느낌. 비긴 느낌. 비긴 느낌. 비길 수 있었는데. 맞아요. 비긴 건 맞는데 승부차기만 없었어. 맞습니다. 우리 삼승 2무인데. 아니 삼승 2무가 아니지. 3무 2패. 1박 2일 가서 많이 곱씹었나 봐요. 이번 시즌을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되새기고 있는데. 아니 뭐 저는 축구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계속 축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미팅할 때 힐링 여행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 축구 얘기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전지훈련이었네요. 전지훈련. 근데 계속 축구 무슨 밥을 먹다가도 결국 기승전 축구로 갖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그 얘기를 하고 축구도 했어요 가서? 축구요? 뭐 그건 잘 방송으로 하긴 하시죠. 스포 요정. 에릭센과 손흥민과 에릭센의 만남으로 또 화제가 됐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에릭센 선수가 경기 전에 터널 지나기 전에 토트넘 선수 한 명 한 명씩 와서 다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네. 같이 안 있었던 선수들한테는 그냥 어깨에 툭 치고 지나가고 같이 있었던 선수들은 격하게 이제 포옹하면서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토트넘 팬들도 에릭센 선수를 엄청 반겨줬죠.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에릭센 선수가 전담 키커니까 코너킥하러 갈 때. 저는 그래서 기립박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뭐 그 브렌트포드 유니폼을 안 입고 있는 팬들이 막 와 이러길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트넘 원정 팬이어서 되게 또 감동적이었던. 응원가를 불러주고. 네.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때 막 쓰러지셔서 그렇죠. 막 그런 위급했던 게 엊그전 얘기 같은데 또 이렇게 뛰시니까. 그렇죠. 뭐 토트넘 떠난 것도 엊그제 같기도 하고요. 19년에 떠났었는데. 에릭센이 인터밀란에 있을 때 감독이 콘테였나요? 겹치는 시기가 있었나요? 2년 때 우승했을 때 그때가 에릭센이 콘테 감독 생각을 다 읽고 있다고 뽕피디가 써놔서 네. 같이 있었나 싶은 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루카쿠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그랬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손흥민은 같이 근래가 아니라 이번 시즌 본 거 중에 가장 활약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최근 2경기 연속 유효슛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유효슛이 없어도 뭔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는 그러니까 정말 세게 막던데요, 손흥민은. 네. 네. 그냥 뭐 격투기 비슷하게 거의 뭐 걷어차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 심판도 뭐 경기를 이렇게 카드를 꺼내거나 쉽게 휘스를 그러게요. 네. 아니니까 더 그렇게 프리킥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되네 싶으니까 더 강하게 몰아붙인 것 같은. 최근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그렇게 심했던 것도 있고 손케의 연결고리를 끊었더라고요. 상대팀 선수들, 상대팀 전력을 보니까 전술을 보니까 케인에게 아주 심한 견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뻔히 다 많이 얘기했던 그쵸. 알고 있는 케인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그거를 상대팀들이 2경기에서 엄청 이제 막기 위해서 케인이 아예 공 잡는 거 자체를 많이 막더라고요.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왔네. 그렇죠. 단단히 했네요. 그 전에 4연승 할 때 이제 선배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통계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그 전에 4연승 할 때 케인의 터치가 경기당 47.5회였는데 그리고 무승 기간 이 2경기에서 못하는 경기당 31회로 확 줄어듭니다. 경기당 16회 이상 줄어든 거고요. 키패스도 그전 4연승 할 때는 경기당 3.5개인데 이게 경기당 1개로. 심지어 브렌트포드전에는 0개였어요. 키패스가. 그러니까 경기가 전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토트넘의 전방에 있는 그 3명이 전부 다 안 보이는 그런 경기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어티 선수가 빠진 다음부터 토트넘이 공격력이 좀 안 풀리기 시작하게 됐죠.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의 골 이후로는 유효 슈팅이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지난번에 199분 동안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유효슛 자체가 없는 게 정말. 아니 두 경기에서 유효슛이 없어요. 팀 전체가. 그러니까 너무 아니라. 팀이 확 바뀌어 버렸어. 그 전에는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가 보면 재밌고 좀 더 빠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보면 좀 졸린데 자야 되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강팀하고 할 때 토트넘이 더 빛을 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습, 준비된 역습이 있잖아요. 강팀이 올라올 때 뒷공간이 비니까 그렇죠. 글로 파고드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브렌트포드 그러니까 중하위권 팀들하고 붙으면은 그 팀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토트넘의 장기가 살지 못하는. 아래서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네, 진을 치고 공간이 안 사. 케인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손흥민의 그 질주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약팀들한테 좀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토트넘이. 그렇죠. 맨시티는 잡으면서. 그렇죠. 그냥?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맨시티, 첼시 이런 팀 상대로 골을 잘 넣기도 하고. 그럼 아스날은 잡을라나? 아스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잡을까 아스날을? 5월달에 맞대결이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맞대결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나름 토트넘 일정이 아스날에 비해서는 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스날 리버풀과의 예, 리버풀 경기도 있고 선두 싸움하는 리버풀 경기 있고 강등권 팀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아스날은 좀 편안한 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또 흐름을 보면은 아스널은 상승세고 토트넘은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스날도 보면 굉장히 좀 만만한 팀한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번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이런 분위기도 아스날이 왜 지지 이 팀한테 그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라 어찌 보면 토트넘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약팀이라고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또 그 파리 생제르맹 그 감독 제안 역제안설이 또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임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뭐 팀을 떠난다 이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뭐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감독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감독이 저 가고 싶어요. 파리로 감독이 팀을 고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2년 제안을 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한 가지는 제 생각에 콘테 감독이 직접 제안을 했을 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측근들도 부인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띄우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금씩 띄우는 방안일 수도 있고 하나는 토트넘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토트넘도 포체티노 감독을 계속 오랫동안 접촉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콘테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 시즌 선수 영입을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너네 좀 투자 이런 역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보를 살짝 흘리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 수도 있으니까 선수 영입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줘 이런 고도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콘테 쪽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간 거라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콘테가 관여는 안 했겠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에이전트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콘테가 지금 4위 싸움하는 것도 콘테 입장에서는 지금 급선무가 4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의 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몸값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자기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다음 시즌까지 바라보 그런 정말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콘테 감독이 워낙 이제 다른 리그에서 감독을 맡았을 때 매번 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감독이니까 사실 이 토트넘이라는 팀을 보면은 그 레비 회장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들의 야망이 우승까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잖아요. 뭐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극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찌 됐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4위.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는 가줘야 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근데 저는 진짜 뇌피셜이긴 한데 이게 토트넘 내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윽박 지르고 팀 스피릿을 이끌 선수가 좀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좀 주춤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리더? 주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경기장 그라운드 위의 리더죠. 뭔가 요새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은 걸 선수들도 다 느끼고 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자라든지 뭐 인상이라도 좀 찌푸리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지면 짓는 거고 비기면 비기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으쌰으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독이 시끄러워서 선수들이 조용한가? 뭔가 어수선해요 토트넘 경기 보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어수선하네요. 어수선하네요. 자, 아주 오늘 전반적으로 전한 이야기들이 다 약간 어수선하죠. 네, 다 약간 네. 안 좋아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축구 그러니까요. 관련해서는. 그러게요. 네, 뭐 A 매치도 딴 데가 가져가고 어수선합니다 지금 축구계가. K리그 어수선합니다. 아니고. 네. 아무튼 뭐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 한 주는 뭐 축구 소식이 되게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일단 ACL이 끝난 상황이니까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